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아송에 르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루아송은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라 신비로운 모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르네는 마을의 노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던 신비로운 숲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숲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곳에는 특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숲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그 비밀을 끝까지 밝히는 대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르네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그 신비로운 숲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음식 구러미, 물병, 나침반, 그리고 그의 가장 아끼는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소리 소문 없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르네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숲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숲 속에는 일반적인 동물 외에도 메뚜기 색으로 빛나는 나비와 보석처럼 반짝이는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간에 위치한 크고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나무에는 자연스레 만들어진 듯한 문 모양의 문양과 알 수 없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르네가 그 나무에 다가가서 가까이 들여다보자 나무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속 세상 같았습니다. 하늘에는 항상 무지개가 떠있고 빛나는 언덕들과 종소리가 들리는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르네는 그곳에서 날개 있는 사슴, 대화할 수 있는 대리석 조각상, 그리고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바위 언덕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르네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르네는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르네는 포르아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여우를 만났습니다. 포르아는 르네에게 숲의 비밀을 유지하는 수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르네에게 숲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면 증명해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와 진심,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포르아는 르네에게 3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르네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어두운 동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르네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숨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친구들의 응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숲에는 거짓말하는 의자라는 물건이 있었고 그 의자에 앉으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게 됩니다. 르네는 의자에 앉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본심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남을 돕는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르네는 숲의 평화를 방해하는 작은 분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동물들을 중재하고 그들에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일깨워줬습니다. 3가지 과제를 모두 완료한 후 포르아는 르네에게 숲의 진정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마음속의 상상력과 사랑이 신비로운 숲의 마법을 지속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르네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음의 힘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르네는 숲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지혜와 모험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모험을 이야기했지만 포르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비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르네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모험을 즐기며 그 신비로운 숲의 비밀을 가슴 속에 간직한 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멀리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신비로운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숲속 깊은 곳에 작은 마법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마법사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고 위험이 닥쳐오면 마법의 힘으로 사람들을 구해준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보지 못했지만 숲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숲 근처에서 놀면서 마법사를 만나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부모님들은 숲이 안전하지 않다며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젊은 소녀 마리도 마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마법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의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늘의 비를 기원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말라 있었지요. 마리는 마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숲속의 마법사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이른 아침 마리는 몰래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숲속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길을 따라가던 마리는 그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하얀 수염을 기른 작은 노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가도 그리 놀라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마법사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법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감한 아이구나. 마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마.
하지만 너희 마을도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마법사는 근처에 있는 우물가로 마리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물이 담긴 작은 호수가 있었고 마법사는 손으로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물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물을 마을의 우물에 부으면 마을 사람들은 무사할 것이다. 마리는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작은 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마법사에게 요즘의 힘든 이야기와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나서 숲을 빠져나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마리는 그 물을 마을의 우물에 붓자 이내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마리를 통해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내 가뭄은 수그러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리는 작은 마법사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숲의 보호자와 그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법사의 전설을 되새기며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숲속의 작은 마법사는 그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마리는 자라서도 마을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며 전설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고요한 마을에는 알렉스라는 이름의 젊은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 모두 그가 가꾼 식물들을 칭찬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정원이 단지 식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닌 이야기가 깃들기를 바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에서 제일 외딴 곳에 있는 오래된 저택으로부터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루이즈라는 은둔 생활을 하는 여자였으며 그녀는 지난 20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문은 무겁고 낡았지만 알렉스가 노크하자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이즈는 조용히 알렉스를 초대하며 저택의 뒤쪽에 있는 방치된 장미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이즈의 정원은 훌륭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오래 방치되어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이 정원을 다시 생기있게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알렉스는 이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장미 정원을 복원하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알렉스는 정원을 찾아와 잡초를 제거하고 토양을 다듬으며 정성스럽게 장미 덩굴을 돌고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미 정원은 점점 그리스 로맨틱한 풍경을 되찾아갔습니다. 알렉스는 한 송이씩 피어나는 수많은 장미꽃들이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정원은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루이즈는 새로워진 정원을 보고 감명을 받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 장미 정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으며 그 기억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문을 닫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이즈는 정원에서의 추억을 다시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알렉스와 루이즈는 정원에서의 시간을 즐기며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장미 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의 장미 정원은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조용한 마을 보르도에는 포도주로 유명한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포도를 따고 포도주 양조를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 지역의 유명한 와인 제조자였고 그렇기에 루이도 와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하루는 루이가 가족의 오래된 창고에서 날고먼지가 쌓인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의 제목은 마법의 포도밭이었고 표지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루이는 그 책을 펼쳐보았고 그 속에는 전설적인 비밀의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은 특별한 마법의 포도를 맺으며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마시는 사람에게 행복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포도밭이 있는 곳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나이 많은 현자인 피에르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피에르는 책의 내용을 듣고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위험과 시련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루이는 때때로 위험한 숲을 지나기도 하고 험한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이 마법의 포도밭을 찾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동행할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어린 여우 레옹과 지혜로운 올빼미 클라라였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길잡이와 충고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루이는 오래된 고서를 참고하여 전설의 포도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 보랏빛 블루가에 포도들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이와 그의 친구들은 함께 신비로운 포도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천둥하듯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수호령인 거대한 포도 나무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정령은 루이의 진정성을 시험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이 포도를 따는가? 라는 질문에 루이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령은 루이의 충심을 인정하고 포도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루이는 조심스럽게 몇 송이 포도를 모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귀환을 기뻐했으며 부모님은 아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했습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들은 모두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이는 여행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은 세월이 지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루이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